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가 12장이 되게 되는데, 메이저 카드 첫 번째는 우리가 양자리로 나오게 되죠. 양자리의 화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의 원형입니까? 전사의 원형이죠. 자, 그래서 빨갛게 색깔로는 화성을 상징하게 되면서 전사의 원형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돌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남성성의 어떤 모습으로 이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카드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카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카드 요걸 좀 보기 힘들면 자기 자신의 카드를 바라보십시오. 카드에 보게 되면 뭡니까? 돌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옆에서 사람들도 막 죽었죠.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양자리에 어떤 추진력 있고, 그리고 주변을 약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양자리의 어떤 원형으로, 전사의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리는 늘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사의 어떤 모습 그대로 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항상 카드 안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에다가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늘 살펴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우리가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가 되면서 가장 12별자리를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인 별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여자가 굉장히 관능미 넘치고 섹시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자가 추구하는 가장 편안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어쨌든 황소자리의 금성을 상징하면서 아프로디테의 어떤 여신의 모습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소자리의 이 아프로디테 여성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 좋은 거 쓰고 싶다, 풍족하고 싶다, 뭐 명품 쓰고 싶다, 뭐 이런 의미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전부 다 이 카드 안에는, 나의 원형에는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번의 원형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의 원형은 수성이면서 소식의 전달자의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들고 소식을 들고 어디에 이제 가볍고 발랄하게 노란색을 상징하면서 가볍고 발랄하게 통통 튀는 모습으로서 이게 자, 편지를 든 모습, 소식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특별히 어떤 수성의 상징이 되면서 매우 발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소식이 오는, 그리고 정보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수성은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수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굴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좀 슬픈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발랄함, 정보, 소식, 언변,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의미로서 세 번째 카드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개자리죠. 개자리이면서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거든요. 어머니의 어떤 모습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맞죠, 어머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쨌든 예수의 탄생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화연돼서 지금 나오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는 자, 물을 상징하면서, 그리고 엄마의, 여성의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엄마의 원형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달로서 모습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자리라는 것은 기억, 엄마, 사랑, 감정 막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자, 개자리의 달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가 쓴 왕관이 별자리 왕관을 쓰고 있고 남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하남이다, 네가 보호하고 이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현실적인 걸로 얘기를 할 때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왕을 상징하는 사자자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메이저 카드 4번에서 배운 왕은 자수성가로서 아버지를 뭔가 제끼고 왕이 된 어떤 제우스를 상징한다면, 여기에는 왕홀도 그렇고 제대로 된 도시가 뒤에 나옴으로 해서 제대로 된 태양의 권위를 가진 왕의 모습으로서 사자자리는 태양의 권위를 가진
왕의 모습으로서 사자자리는 대변하게 됩니다. 늘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디에든 다 낑겨서 나옵니다. 이 모습이 딱 카드에 어디 있지? 사자자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 모습이 어디가 있지 딱 찾아보면 왕이 어디 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두 개 합쳐 놓을 때도 그 왕을 찾아내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자 그래서 물병 자리와 합쳐지면 왕이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쌍둥이 자리와 합쳐지면 왕이 액터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자리의 인간적인 원형은 뭐다? 왕의 모습으로 붉은색으로 자 그래서 양자리가 전사의 모습으로 붉은색이라면 또 사자자리는 우리가 불을 상징하는 어떤 픽스트죠. 모습으로서 불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사자자리의 어떤 왕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는 봉사자의 모습이죠. 봉사자의 모습이고 성녀의 모습, 진짜 수녀의 모습으로 해서 거의 나오게 됩니다. 처녀자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12하우스에서는 6하우스의 어떤 노동, 봉사, 직업, 요구의 의미와 처녀자리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약간 분석적인 어떤 정말로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는 어떤 수성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녀자리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녀의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수녀가 자기가 막 자기를 때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녀가 또 돈을 막 세고 있는 어떤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는 모습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처녀자리는 힐링의 방법이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지금 이 밖에 지금 남이 보라고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요 말라 지운데 나와 있겠노, 그죠? 여기 성의요 있는데 그래서 내 봉사하는 걸 좀 봐줬으면 이런 생각을 지금 요 안에는 지금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요 처녀자리 이렇게 들에 나와서 물론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풍요로움, 신의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게 수성의 카드세우스가 어쨌든 이 수성을 상징하는 이 카드세우스가 요 안에 처녀자리 안에는 실제로 들어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봉사자의 모습, 신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은근히 자기의 어떤 봉사의 개념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는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또한 금성이죠. 자, 금성이면서 남녀가 둘이 나와서 서로 굉장히 약간 천칭자리는 늘 천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다가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침범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늘 평행선 같은 기분이 들면서 천칭자리는 늘 누가 나오냐? 남녀 둘이가 나옵니다. 남녀 둘이가 나오는 게 인간적 원형으로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각계로 천칭자리가 카드마다 들어가면서 남녀가 떨어져 있든지 남녀가 대치를 하든지 이렇게 남녀가 돌아서 있든지 이런 모습으로 다 천칭자리는 어쨌든 남녀가 둘이 항상 거의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체스판이죠. 요 밑에 바닥이 자 체스판이라는 거는 굉장히 분석적이다. 이렇게 또 약간 구분하면서 약간 체스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마음도 이 카드 안에는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는 우리가 원래는 뜨거운 물이라고 해서 화성의 어떤 석유의 어떤 불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정갈자리는 유혹자의 모습으로 나온다. 유혹자. 자, 그래서 홀릭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빙의되게 하는 어떤 요소들. 그래서 유혹자의 모습, 빙의된다. 감염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감염된다. 어떤 뭔가 나쁜 균에 감염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가 빙의됐다 할 때 그게 또 이상한 뭐에 감염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감염됐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굉장히 유혹자적인 어떤 뭡니까?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정갈자리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갈자리의 어떤 그 모습이 나오면서 보면은 뭐 종교적인 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안에 파헤쳐 보면 다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는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종교적인 모습, 그죠? 종교가의 모습으로 철학가, 종교가 그리고 대중을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천주교냐, 기독교냐, 불교냐 해서 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복합적으로 그 안에 다 섞여 있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게 야매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보게 되면 진정한 성직자냐, 야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매. 그래서 약간은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수 자리의 어떤 인간적 원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종교가 성직자, 누구를 이끄는 사람 이런 모습은 분명히 맞다. 십자가가 정확하게 있죠 앞에. 자, 근데 자신을 너무 화려하게 그리고 그 포장을 많이 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는 마스터 달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막 노력하고 기다리고 이게 전부 다 염소 자리의 상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내가 뭐가 될 거야, 마스터 달인이 될 거야,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봄이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멋지게 될 거야 까지 해서 내는 것이 이게 왕. 지금 왕을 실제로 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왕관을 그리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어쨌든 될 수 있다. 노력하면. 그래서 마스터와 마스터, 지도자. 자,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연마하는 사람. 요런 사람의 모습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염소 자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소 자리 기호에 들어가 보면 이 비슷한 옷을 입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뮬론 카드 안에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떠나가는 사람을 상징한, 자, 영혼의 자유, 자, 광대 옷을 입고, 그죠? 그래서 물병 자리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뭘 입었어? 광대 옷을 입었어. 자, 그리고 뒤에는 누구를 달고 가노? 사자 자리 왕을 달고 가는 거야, 지금. 나는, 그 홍길동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로움, 생각의 자유로움, 뭔가 자유로움을 그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세속의 어떤 권위,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병자리가 되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 자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물병자리의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이제 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가 이 광대가 있잖아요. 어디 카드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갇힌 광대도 있고, 그리고 진짜 조롱한 이제 얘를 정말로 조롱하는 광대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 자리를 딱 보면 이 광대가 항상 따라가서 어디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이건 물병 자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기억의 여신이죠. 자, 기억의 여신의 모습으로 해서 뭔가 진짜 천사의 모습,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서 물고기 자리의 어떤 여신의 모습으로서 물고기 자리는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뭔가 긍정적인 기운, 잘 될 거야 하는 기운, 그러니까 뭔가 형체는 없지만 잘 될 거야 하는 기운, 그런 기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지개 끝에 뭐가 있다 이런 거죠. 이 그림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또 들어있는 것이 물고기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카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별자리마다 각개의 카드를 조합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카드들이 탁탁탁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그 내용의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게 각도가 이러니 이렇다라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신물론 카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는데 뭐가 또 어렵냐면 카드 중에서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사실 어려운 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카드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몇 년이나 계속 봤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어려운 카드들이 진짜 있습니다. 신물론 안에도 해석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 10장 정도가 제가 볼 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렵다 하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해석하는 방법을 깨치고 나면 아마 지금 2번 배우는 사람들은 2번 지금 공부를 2-3번 하시는 분들은 바로 깨칠 거예요.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못 쓰거나 이게 탁 안 왔거든요. 근데 2번 배우는 분들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 선생님들이 아마 바로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어쩌면은 심볼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나는 어떤 마음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안에 나는 늘 약간은 욱욱하고 자 그리고 늘 뭘 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늘 뭔가 계속 화가 나고 이러면 양자리 전사유형 아니까 그자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전사유형이고 그 다음에 나 오늘 또 뭐 옷에 관심 있고 내 백 뒤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보고 막 지금 제가 맨날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저 황소자 유형 아니가 그자 자 그렇게 되고 늘 공부하고 싶고 뭔가 발랄하게 움직이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또 우리 쌍둥이 자리의 인간적인 원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엄마처럼 주변을 돌봐주고 기억하고 옛날 거 기억하고 그리고 어디 있는 거 물어보고 남편 어디 있는 거 물어보고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게 무슨 유형이 돼서 개자리 유형 아니가? 그죠? 내가 옛날에 니를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 누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냐 막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개자리 유형이단 말이야. 자, 내가 계속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느낀 사람은 정말로 틀리다. 정말로 틀리다. 그와 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뭡니까? 삐지고 슬퍼하고 내지는 돌아서고 이게 왜 그러죠? 지와 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아.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도 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는 그거를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근데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상처 주는 말까지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 싫은 거지. 싫은 거지.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왕의 유형은 내가 낸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뭐였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 많잖아, 그자. 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황소자리 유형, 저거 사자자리. 그래서 대우 받아야 되고 조금. 그래서 내가 약간 여러 좀 있습니다. 하도 교수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집에 가서 내보고 뭐랄까 하면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데 이제 그걸 받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남편은 나를 그 취급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런 그런 느낌은 남편한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봉사자용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이 12가지에 물론 이제 미세한 거는 다시 들어갈 건데 이 안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에 있지? 어느 유형을 나는 많이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심볼록 카드니까 너무 우리가 몰입을 뭐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카드는 점성학적인 어떤 기호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현대인의 어떤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 유형을 이제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심볼록 카드는 지금 이렇게 저자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적어보면 재밌겠다, 그죠? 그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자, 발표하러 가면 안 올 거야, 아마. 그죠? 발표하러 가면 안 오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한번 12쪽에 한번 보세요. 뭔가 우리가 걔도 역사나 이 카드의 어떤 유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불론 카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카드이다. 이 카드의 기획자는 독일의 심리학자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점성학자인 피터 오번과 그림이 제법 좋거든요. 사실은 신불론 카드에 우리가 자꾸 좋아하는 이유는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 그죠? 그 안에 우리를 끌리게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끌리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로는 자꾸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동화 작가이자 점성학자인 잉글리드 지넬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들은 1983년부터 신불론 테라피를 함께 작업해 왔는데 1993년 일러스트레이트 테아 윌러가 참석하여 하나의 타로 카드로 완성한 것이 바로 신불론 타로 카드이다. 자, 그러면 딱 30년 됐죠?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제 생각에 한 25년 정도 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불론 1세대들이 있습니다. 1세대라는 것은 신불론을 영문으로 해석해서 퍼뜨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신용호 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용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진짜 시조세인데요. 나중에 제가 타로의 시조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시조세인데 그분이 여기 너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너무 영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용호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가 약간 지금 뻗어졌거든요. 머리가 꺾어져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불론 카드나 이 타로나 일을 하다 보면 뭐 윗바사나 명상 이런 얘기 해가면서 대체적으로 달라나간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명상이나 정신수행 이제 필요합니다. 한데 자, 옆에 사람들과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상하게 보인다 해서 진짜 보이는 건가 나만 보이는 건가 이런 거 생각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돼. 왜 웃어요? 명계의 여왕이라며 귀신을 보는 거 아이가 지금. 자, 그럼 진짜 귀신이 올지도 몰라.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구만 내 생각에. 자, 우리 그거에 어떤 데 기회가 되면 상담하러 오세요. 나도 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불로는 말을 또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엄청 지금 왕성히 공부하고 있죠. 근데 너무 영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접근하고, 그리고 상담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자꾸 보는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불로는 상징의 어원으로 서로 맞추다 또는 일치시키다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신블레인에서 유래하였다. 다시 말해 신불로는 어떤 물건을 돌로 쪼갠 다음 각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조각을 합쳐서 신원을 확인하는 증표나 표식이다. 자, 그리스도교에서 신불로는 신념이나 신조의 뜻을 지닌 그레도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신불로는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이 약속 안에는 믿음 또는 일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신불론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누구와 헤어질 때 여자와 한밤 자고 나서 목걸이를 쪼개가 그 주몽할 때 나온다 이거, 그죠? 그 주몽이 그거 해가지고 나중 가지고 와서 내가 주몽이요 이랬죠, 맞지?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나그네가 한 집에 머물며 후한 대접을 받고 주인과 헤어질 때 접시나 언화 또는 거울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자신이 갖고 다른 한쪽은 주인에게 주어서 간직하는 풍습이 있었다. 나중에 주인이 나그네를 찾아오면 두 조각을 맞춰보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에서도 깨진 거울을 뜻하는 파경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
중국의 남진의 서덕원이란 사람이 수나라에 쳐들어오자 전장으로 나가면서 아내에게 거울을 조각내어 반쪽을 주고 훗날을 기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전쟁의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에 서덕원이 식음을 전폐하자 수나라 장수 양소는 그 가득한 마음에서 단복하여 아내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신불로는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행위가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런 의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불론이 어쨌든 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떤 결과물이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남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행동 방식이라든지 생각의 방식은 그들과 함께 내가 지낸 세월이나 어떤 것 속에서 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를 딱 추적해 나가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그 정신과에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해. 그죠? 어디에 막힌 이런 게 있잖아. 가면 정신과에서는 어릴 때 이제 어른이 크고 나면 그 기억이 없잖아. 그런데 그 왜 그럴까? 고소공포증을 왜 느낄까? 그런 폐쇄공포증을 왜 느낄까?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쭉 찾아 들어간답니다. 어린 시절 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불에 언니가 장난치면서 이불을 엄청 덮은 거야. 덮어가지고 이제 숨이 그런 거 우리 경험 있잖아. 너무 많이 장난칠 때 막 이불을 덮어가지고 막 꽁꽁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죽을 뻔한 경험 있잖아. 또 너무 간지를 많이 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정말 괴롭잖아. 그런 거 그자.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어떤 작용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을 싹 찾아 들어가 보면 이제 오줌을 우리가 가릴 때 부모가 했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첫사랑이나 어떤 처음에 여자가 나한테 대했던 어떤 그런 행동의 패턴들에 의해서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내지는 그 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된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지난 생에 대한 것도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현생을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게 어떤 패턴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고 해결 방향이 뭐고 결국이 뭐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불론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어떤 우리가 신불론 카드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세상을 답니다. 소우주죠. 이 뒤에 지금 소우주라는 이론 계속 나오고 이거는 부처님 이론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맨날 요즘에 뭔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부처님 이론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내가 사라지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도 부처님이 안 믿고 기독교인이면 모를 거 아니에요. 혹시 왔나? 바로 온다고 온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주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불론 카드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돌아보면 나중에 나에 대해서 진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신불론 카드의 특징 해가지고 유니버셜 웨이트 덱이 타로 카드의 베이직이라면 그래서 요리사 선생님도 어쨌든 유니버셜 웨이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놓으셨죠. 신불론 카드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타로 카드로서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 파악에 탁월하다. 전체 7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카드 하나하나는 수많은 인간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묘사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어떤 특징들이 나한테는 많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이게 이제
자신의 별자리가 사실은 저 안에 성격적 유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내가 처녀자리라면, 내가 양자리라면, 나 어센도 들어가겠죠. 나 어센이 저거라면, 내가 어센이 어떤 거라면, 그리고 어센이 완전히 또 틀리다면, 자기 태양은 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가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잘하는가는 잘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에 좀 재능이 있더라는 거, 그게 제 정체성이잖아요. 제가 발견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가 태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 매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자리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불론은 신불론의 기획자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하는 이 타로 카드를 기억의 게임이라고 말한다.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한 사람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기억과 무의식을 표면으로 떠올려 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신불론 카드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시는 무시기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카르마 나오죠. 자, 우리는 거칠게 추격하며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수색견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버린 물건들을 우리의 삶에 성공적으로 되가져오기 위한 도구로 이 카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버려진 카르마. 자, 카르마죠. 자, 그리고 카르마가 있고 여러분 다르마가 있습니다. 다르마 혹시 들어봤어요? 카르마가 있고 다르마가 있습니다. 다르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르마, 다르마는 뭐냐면 나의 재능이에요. 나의 재능. 이게 다르마예요. 나의 다르마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르마는 불교 용어로 흔히 업보라고 합니다. 카르마는 전생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현생에서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업보이다. 여기서 기억을 카르마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 또는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이다. 자, 자기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존재하는 정신의 중심으로서 밝음, 어두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자는 숨기고 싶은 저급하고 열등하며 부정적인 의식이다. 신불론의 기획자는 카르마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림자 역시 마주하기 싫다고 해도 불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게 나다. 이런 행동하는 것도 나고 좋게 행동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나지 뭐 남이가 그죠? 다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르마의 수습견은 우리의 발꿈치를 뒤를 바짝 뒤쫓는다. 그들은 우리가 한번 버린 물건을 되찾아온다. 이 말은 뭐야? 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행동 방식은 그대로 나온다. 그죠? 극한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 맨날 도망가고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우는 사람은 맨날 울고 그죠? 옛날에 이제 뭐만 나오면 잘 울었거든요. 제가 울보였습니다. 온 동네도 들썩하게 울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좀 드루네요. 그러시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나의 어떤 행동 방식은 내가 뭔가 행동 방식이 바뀌었다면 뭔가 카르마는 치유된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는 사회적 인격을 다루는 다양한 의식, 우등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 다양한 의식들이 모여서 우리의 외면의 인격이나 성격 또는 사회적 캐릭터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페리소나라는 거는 뭐냐? 보세요. 자, 페리소나는 본래 라틴어로 자, 14쪽 위에 본래 라틴어로서 연극에서 배우들이 쓴 가면을 뜻한다. 아까 제가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나는 엄마로서의 가면, 아내로서의 가면, 딸로서의 가면,
그래서 그 임무에 맞는 어떤 뭔가 그걸 착착착 교체해서 우리는 쓰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진정한 나는 집에 있는 나는 고양이 개하고 있는 그게 나인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 또. 자, 그자. 자,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면만 쓰고 있나 늘 남편한테 맞춘 가면, 자식한테 맞춘 가면, 손님한테 맞춘 가면, 그죠? 자, 늘 나는 가면만 쓰고 있나? 이 역할이라는 거죠, 사실은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자, 오늘은 학생의 역할을 하러 와서 우리 쌤들이 전부 다 학생 같습니다. 진짜로 대학생 같아. 자, 가방만 우리 하나씩 둘러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리소나는 라틴어로서 영국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한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에 따르면 페리소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과 다른 가면을 쓰는 것이다. 자, 근데 역할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맞춥니다. 자, 그래서 페리소나는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직장 관계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어릴 때부터 학습 형성되고 강화된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리소나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한다. 하지만 페리소나를 자신의 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억압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많이 참으면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참으면 안 되고 이해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근데 억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억눌러서 뭔가를 참는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진짜 암으로 옵니다. 건강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타인의 요구로 만들어진 페리소나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한다. 하지만 페리소나를 자신의 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억압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동반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한 우리는 영원한 페리소나를 벗어날 수 없지만 가장 건강한 상태는 자기와 페리소나 사이에 균형 잡힌 긴장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너무 나같이 살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거 아이가, 그자? 아줌마 바지 입고 막 요래 돌아다닐 거 아이가. 근데 적당한 선에서 남의 자, 사람들 중에서 슈퍼 갈 때도 이렇게 막 체리 입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 그자? 많은데 그게 바른 것이냐? 슈퍼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세바시 입고 가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자, 그런데 슈퍼 갈 때 옷을 체리 입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 남편한테 화장 안 한 얼굴을 안 보여봤대요.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거는. 자, 그럼 진짜 그랬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부인이? 피곤해.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저보고요. 예. 그런 분 있어요. 그럼 있지. 예. 신랑이 자고 나서 화장 지우고 네. 아침에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예.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저도 의외로 그게 많더라고요. 남자는 맨 얼굴 안 보니까 좋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맨 얼굴 보면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전부가 너무 틀리잖아요, 여자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틀리죠. 네. 진짜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다른 사람은 그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일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못 내는다는 할매 냄새가 납니다. 아직 우리가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안 늙으려고 우리가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정말 내가 내 자신인가? 자,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분들은 평생에 어찌 보면 자유로움이 없는 거죠. 그게 자유롭나? 화장하는 그게 자유롭나? 그렇진 않을 것 같지. 네네.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긴장 관계이다 이렇게 나오죠. 신불론 카드의 발상은 간단하다. 각자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지만 아직 그 이상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모두는 정신과 무의식에서 서로 분리된 다양한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의식은 훔쳐라고 명령하고 의식은 안 돼라고 명령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인 무의식 영역의 자기와 자아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정신적인 개념인 자기가 대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억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비도덕적인 어떤 인격은 더욱더 압박이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죠. 자, 근데 요거는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빵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한다 이거는데 빵집 둘러보고 있다 이거. 빵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빵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이거 둘러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몸은 이제 또 글로 가서 딱 하고 있는 거야 벌써.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죠. 맞잖아. 자, 그 정신도 사실은 난데 자, 이러면 점점 난해해집니다. 그 정신도 난데 자, 그런데 그 정신 우리가 오하우스가 점성술에서 오하우스가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중독적인 것 추구하는 바 내가 좋아서 추구하는 바 이게 오하우스로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하우스를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오하우스를 내가 중독적인 특히 이제 뭔가 우리가 10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들이 대체적으로 중독성을 많이 가진 하우스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오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그게 매우 강해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중독을 끊어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이성으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살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길이야. 진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그 날씬하신 요 앞에 두 분께서는 뭐 음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해물 먹고 싶잖아요. 그냥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내 구조가 틀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끌려간다는 어떤 중독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끊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르마를 사실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노력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가면들은 신불론 카드에서 드러난 내면의 페르소나에게 지배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한 장의 신불론 카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성격과 동기, 에너지의 활동 영역을 가진 내면의 페르소나를 아까 말했죠.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78장입니다. 이것도 신불론 카드는 78개의 주제를 가진 내면의 페르소나이다. 자, 이거는 보조덱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불론 카드는 그냥 진짜 완전 다른 종류의 카드입니다. 점성술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독 덱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 카드는. 그래서 옆에 같이 긴겨서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따라서 78장의 신불론 카드는 78개의 주제를 가진 내면의 페르소나이다. 78장 카드가 모두 나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내면의 페르소나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어둠을 만들고 아무런 법칙이나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변형시킨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변덕이 줄 긋듯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이런 거. 나 그때 왜 못 참았을까?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불론 카드는 당신이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당신에게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내면의 페르소나와 그것들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한다. 특히 열등의식의 페르소나는 문제의 원인, 문제점이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열등 의식의 페리소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강화, 수용, 통찰. 그게 해결 방안이죠. 자, 그렇게 되고 흥미롭게도 내면의 페리소나의 일부는 이미 심리학의 다양한 부분에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4번의 마더는 당신 안에 어린아이이고 6번의 봉사자는 카드는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13번에 우리 아까 여기 붙여놓은 거 반항 카드는 당신이 하는 것이 바로 반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페리소나들은 심리학과 연관돼서 설명하기보다는 신화와 동화 형태에 따라서 설명하고 나중에 이게 어려운 카드가 41번 골칫덩이 카드하고 흡혈귀 카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카드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면의 페리소나들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타로 카드로 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것들을 원리적인 것을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가, 왜 신부론의 목적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렷! 정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